안녕하십니까. 예, 바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크레 브리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, 이제 뭐 브리딩이라는 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이게 어떤 생물이든 뭐 데려와서 키우다 보면은 뭐 번식을 시킨다 하면은 그게 다 브리딩인 건데, 그거를 순수하게 교육이나 흥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니면 이제 뭐 그 재테크 같은 조금 더 이제 뭐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뭐 어느 쪽이 됐든 뭐 본인이 뭐 브리딩을 계획하신다 하면 이제 뭐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오늘은 브리딩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소규모인 취미부터 그 대규모의 창업까지 규모별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브리딩을 계획할 때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. 그 브리딩이라는 게 번식을 시키는 거니까 뭐 당연히 뭐 새끼가 태어날 건데, 당장 부모 개체 몇 마리는 감당하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나중에 새끼가 태어나면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할 개체가 막 몇십 마리에서 몇백 마리까지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. 처음에 데려와서 키우는 개체들은 뭐 일정 사이즈에 도달되는 뭐 한 10g 이상의 개체들일 텐데, 이 사이즈들은 뭐 성체까지 키워올리는데 시간도 많이 안 들고 먹이 부침도 돼 있어서 피딩이 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들 뭐 무난하게 하시는데, 이렇게 뭐 성체가 돼서 본격적인 막 브리딩에 들어간다 하면 보통 암놈 한 마리당 8마리 정도의 베이비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, 베이비들은 먹이 부침이라는 거 해야 한다는 거죠. 왜냐면 이제 이게 초반에는 부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먹이인지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, 아무튼 이제 뭐 먹이 부침이 된 그 성체의 경우 한 마리당 충식 기준이에요. 이제 뭐 피딩 시간이 1, 2분이면 끝나는데, 이제 뭐 갓 태어난 베이비 같은 경우 뭐 직접 먹이 부침을 해줘야 하고, 그 작은 귀뚜라미 그 머리 떼고 다리 떼고 뭐 다시 뭐 부침까지 해줘야 돼가지고 그 성체 대비 한 2배에서 4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. 이게 그러면 이제 순놈 5마리에 뭐 암놈 25마리 정도의 성체를 30마리 정도 키운다는 가정하에 1년 브리딩을 하게 되면은, 그 비슷한 시기에 브리딩이 들어가서 뭐 한 20마리가 동시 살아난다고 가정을 할 때, 제가 봤을 때 매달 한 20마리에서 40마리 정도의 새끼가 생기는 거고, 뭐 이제 그 정도 베이비들에게 그 먹이 부침을 해야 되니까 성체보다 시간을 배로 쓰게 됩니다. 물론 이제 거기서 2, 3주만 지나도 어느 정도 부침이 돼가지고 시간이 다시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, 어찌됐건 뭐 이게 중요한 건 단순히 뭐 이제 피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먹이 부침이라는 변수가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뭐 브리딩에 앞서 뭐 이 정도는 뭐 생각하셔야 된다 보고요. 이제 그 소규모 브리딩부터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제 기준에 이제 소규모 브리딩까지는 뭐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돈이랑 상관없이 뭐 정말 순수하게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, 이제 뭐 이런 분들은 뭐 베이비 나오면은 보통 뭐 지인들한테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뭐 여기저기 크레를 뭐 입양 보내고도 남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 아이들은 뭐 다 키우시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뭐 각자 사정 때문에 못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. 판매라도 이제 해볼까 하셔도, 이제 요즘 크레의 경우 이제 막 컬이 좀 낮은 친구들은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, 이게. 그럼 이제 뭐 이분들의 경우 뭐 정말 순수하게 뭐 취미로 하시기 때문에 뭐 무료 분양을 하시는데, 뭐 그렇게 데려가서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주시면 상관이 없다만, 사람 마음이란 게 또 이제 그렇잖아요. 이게 이제 공짜다 보니까 뭐 얘네가 뭐 생명인데도 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버려요. 뭐 애들이 그냥 재미로 키우는 거죠. 이제 입양 보내시는 분들도 뭐 그런 마음으로 보낸 건 아니겠지만, 뭐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뭐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나 뭐 한 지인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브리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재테크의 느낌이 있는 그 부업 개념의 소규모 분들이 있는데, 보통 이제 본업은 본업대로 하시면서 취미로 크레를 키우시는데 조금 뭐 비슷한 취미가 됐다 하는 분들이고, 분양까지 해서 뭐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인데요. 이제 보통 한 최대 렉사 대짜리 한 동에서 축양할 수 있는 한 2, 30마리 정도까지 케어를 하시고요. 이 정도 규모면은 이제 피딩 시간의 경우 성체는 한 주 3회,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고, 청소도 주 1, 2회 정도 하는데 뭐 한 번 하는데 한 2시간 안팎으로 걸리기 때문에 시간도 뭐 비교적 많이 안 잡아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유지비 같은 경우는 주에 한 3회 정도 피딩한다는 가정하에 달에 12회 피딩을 하게 되는데, 성체 한 마리가 이제 뭐 귀뚜라미를 한 대여섯 마리 정도 먹으니까 뭐 1회 피딩에 한 150마리에서 180마리 정도가 필요할 거고, 12회 중 이제 막 슈프 반 귀뚜라미 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귀뚜라미 6회, 그럼 대략 한 1000마리 정도니까 한 4만 원 정도. 그리고 슈퍼푸드 6회 한 340g 랩하시 기준이에요. 그 47,000원이니까 대략 한 달 먹이값이 9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바닥 패드나 뭐 키친타월 구매 비용 같은 건 추가로 들어가기도 하고, 뭐 그 외 자잘한 뭐 기타 경비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, 이렇게 소규모로 가실 때는 방향성을 퀄리티로 잡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쉽게 말해 이제 고퀄 하이엔드 위주로 뭐 브리딩을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. 보통 이제 뭐 이 정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일상의 지장이 안 가는 수준에서 브리딩을 하시고
싶어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일단 브리딩이 다 돼서 뭐 베이비를 뽑았을 때 거래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돼야 되는데, 제가 매번 말하지만 현재 고퀄리티 분양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에요. 유명 브리더샵들 뭐 문의하러 뭐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퀄 개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뭐 있다 해도 가격이 뭐 사면 사고 말면 뭐 말라는 식의 좀 높은 금액대를 부를 거예요. 이제 그래서 뭐 고퀄 크레는 항상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딸리는 상황이란 말이죠. 물론 이제 뭐 중저퀄의 크레가 뭐 분양이 힘들다는 말은 아닌데, 어느 퀄리티 뭐 어느 못 보던 뭐 시간 쓰고 홍보하면 다 분양을 보낼 수 있기는 합니다. 근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그 본업이 있으시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은 적은데 뭐 그래도 만족할 만한 좀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적은 수량일수록 저는 이제 뭐 정예 멤버로 그 알짜들만 모아가지고 브리딩 하시는 게 원하시는 취지랑 좀 맞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. 이제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뭐 브리딩은 뭐 판매까지가 완성인데 이제 고퀄로 가야 좀 수월하게 팔 수 있다 보거든요. 물론 뭐 아무리 퀄이 좋다고 해도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홍보는 당연히 하긴 해야 하는 거고, 고퀄이 중저퀄보다 마케팅을 좀 덜해도 수요가 많으니까 팔릴 수 있다는 말이지, 그렇다고 뭐 홍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. 사실 뭐 이제 SNS로 마케팅하는 거는 뭐 규모나 뭐 퀄 같은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게 맞겠죠. 많이 노출이 되니까. 아무튼 뭐 정리를 하자면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적은 시간 투자 대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뽑고 싶다면 저는 이제 뭐 알짜배기로다가 그냥 그 하이엔드 개체로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겁니다. 그리고 이제 중간 규모의 브리딩인데요. 이제 이 정도 규모는 제 기준에 렉사 3동 이상, 그러니까 한 8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라고 뭐 기준을 잡았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미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. 일단 뭐 피딩 시간도 한 번 하는데 한 2-3시간 걸리고, 청소도 간단히 뭐 패드 갈아주고 더러운 거 좀 닦아주면은 그냥 3시간이지만 뭐 제대로 날 잡고 물 청소하겠다 이렇게 하면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까지 걸려버린단 말이에요. 거기다 순놈 20마리에 한 암놈 80마리 기준으로 1년에 나오는 베이비가 한 500에서 600마리 정도가 될 텐데, 그럼 달마다 한 100에서 160마리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. 근데 이 정도 베이비를 먹이 부침하려면은 시간이 대략 한 대여섯 시간 정도가 걸릴 거예요. 이러면 이제 뭐 써야 되는 시간이 뭐 비약적으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취미의 영역이라 하기엔 좀 힘들고, 보통 이 정도는 본업이 있으시면서 투잡,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재테크 느낌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. 뭐 일하시고 남는 시간 다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도 뭐 멘탈로도 이제 많이 빡세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뭐 그렇게 각오를 다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본업이랑 같이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구해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, 가족이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은 이제 파트타임으로라도 사람을 쓰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다들 이제 뭐 제대로 된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그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이 있으세요. 다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건데,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일의 효율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. 재테크는 항상 말하지만 키우는 건 기본인 거고, 결국 이제 판매나 유통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. 결국 뭐 열심히 키워놓은 거를 본인이 팔아야 돈이 된다는 겁니다. 팔아야 수익이 나오는 건데, 그 파는 건 뭐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뭐 집에 와서 애들 관리하고 피딩하고 청소하면은 물론 뭐 체력이 된다,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, 보통의 경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, 거기에다 이제 뭐 힘을 다 쏟아버리다가는 이제 나중에 제일 중요한 홍보하고 마케팅, 유통을 해야 되는 건데, 그때 가서 이제 제대로 된 힘을 못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을 뭐 효율적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관리에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아까워하시기보다는 인건비도 뭐 엄연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뭐 신경 쓰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유지비 부분을 생각해 보면 먹이값이 월에 한 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치고, 파트 알바 고용해가지고 월에 한 5, 6회 정도 한 8시간에서 10시간씩 한다고 했을 때 뭐 인건비는 한 5, 60만 원 정도, 이것저것 다 하면 한 월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뭐 팁을 또 드리자면은, 제가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리딩이기 때문에 하이엔드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퀄리티의 그 다양한 라인과 모프를 추천드려요. 제가 여기서 뭐 적절한 퀄리티라고 말했는데, 아까 말했듯이 뭐 고퀄이 뭐 당연히 좋은 거는 맞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이 정도 규모를 고퀄로만 맞출 수는 없잖아요. 당연한 거죠. 뭐 이 정도 규모를 전부 다 고퀄로 맞추려고 하면은 제 기준에 고퀄은 한 200만 원 이상이라고 봐요. 그럼 뭐 100마리면 거의 2억이죠. 이건 좀 부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. 거의 본업에 가까워지는 거지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약간 뭐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순놈을 고퀄로 맞추는 거예요. 암놈이 뭐 한 중간 퀄리티라고 해도 순놈이 고퀄이면은 이사를 해칭했을 때 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최소한 중간 퀄리티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저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암놈들도 적당한 퀄리티로 맞춰서 뭐 금액 세이브도 했는데 나오는 이세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으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뭐 여기에 시간도 많이 쓰실 거니까 뭐 퀄이 어느 정도 이상만 나온다 하면은 판매할 때 퀄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, 그럼 많이 해칭하셔가지고 많이 파는 게 뭐 일은 좀 많아지더라도 효율 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이제 다양한 라인과 모프를 추천드린다고 했는데,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
말씀드린 것처럼 크레 시장이 좀 트렌드에 민감해요. 거기다 뭐 한 이 정도 규모면 나중에 이제 도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어느 모프나 라인이 뭐 잘 나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다양성을 확보해 두시면 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두세 가지 라인, 모프를 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대규모 브리딩부터는 사실상 그냥 뭐 본업이에요, 본업. 보통 적어도 이제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인데 200마리라고 가정을 하고 피딩만 이제 회당 한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릴 거예요. 뭐 청소도 간단하게 뭐 패드만 갈아주면 뭐 겉에 닦는 정도만 해서 한 6시간. 이제 물 청소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한나절이 그냥 통째로 사라진다 보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베이비의 수량이 좀 어마어마해집니다. 이제 매달 나오는 개체 수가 한 120에서 한 150마리 정도라서 직원도 뭐 필수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필요하겠죠. 이제 뭐 이 정도는 그냥 본업이니까 뭐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.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건 이제부터 본업이니까 고퀄도 챙길 수 있어야 하고 종류도 다양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. 한 4, 50마리 정도는 뭐 정말 좋은 퀄리티로 정예부대도 만들어가지고 나를 대표하는 라인을 좀 밀고 가기도 해야 되고 뭐 각자 자기 개체의 뭐 퀄리티라든지 특징들을 부각시키고 끌어올려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죠. 할 수 있으면 이제 뭐 도매 유통도 같이 하고 각종 뭐 행사도 나가서 많이 알리고 판매하고 다른 그 유명 브리더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돌아다니면서 참고하고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먹고 살려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열심히만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길이 보일 거예요. 이제 뭐 더 자세히 뭐 할 말은 많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이제 뭐 창업의 영역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따로 다루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. 이제 규모가 뭐 어느 정도가 되든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항상 말하지만 말은 정말 쉽습니다. 해보기 전까지는 다 그래요.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뭐 기본적인 거 한두 개씩 무너지면서 뭐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뭐 반대로 기본적인 거 다 지키고 뭐 열심히 할 거 다 해서 성공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결국 뭐든지 그 본인이 하기 나름이고 어떤 거를 하시든 시작하셨으면 이왕 시작하신 거 끝까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